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폴리곤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에 대한 기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일단 기본적인 폴리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지, 그리고 폴리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체인이 있죠. 처음에 폴리곤 POS가 있고, 그 다음 폴리곤 DK EVM,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발된 어그리에이션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해 본 다음에 폴리곤과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곤과 관련된 주요 뉴스와 호재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폴리곤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애초에 목표의 자체가 이더리움 자체를 더 빠르고 싸게 쓰기 하기 위해서 만든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 메인넷과는 별개로 별도의 체인을 둬서 합의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어 2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폴리곤 POS라고 하는 체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이드 체인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게임과 NFT 그리고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서 결제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선지 장사가 잘 안 됐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로드맵에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 새로운 체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GK EVM이라고 하는 레이어 2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레이어 2는 사이드 브릿지와는 다르게 데이터만 별도의 체인에서 처리를 하고, 합의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메인넷의 합의를 사용해서 보안을 그대로 상속받는 2라고 할 수 있고요. 레이어 2에도 두 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고, 두 번째 최근 떠오르고 있는 GK 롤업, 즉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는 롤업이 있죠. 이 폴리곤 GK EVM은 이 영지식 증명 롤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이나 속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이 체인이 새롭게 최근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진행이나 프로모션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그리게이션은 웹3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레이어 2나 각종 체인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시키는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한 아이디어고, 완벽하게 개발이 됐을 때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는 POL, 즉 폴이라고 하는 토큰, 네이티브 토큰을 사용합니다. 이 토큰으로는 이 가스비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스테이킹 이자,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토큰과 거버넌스 토큰에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 변천사를 살펴보면 2017년에 처음으로 매틱 네트워크가 런칭이 됐고, 이후에 20년도에 폴리곤 포스라고 하는 이 EVM 사이드 체인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2021년에 리브랜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이네요. 비교적 2023년에 DK EVM이라고 하는 레이어 2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어그리게이션과 POL이라고 하는 네이티브 토큰은 최근에 어그리게이션 레이어와 함께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까지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은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폴리곤 포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폴리곤 포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으로서 2020년에 메인넷이 출시가 돼서 EVM, 즉 이더리움을 동작시키는 일종의 가상 머신이라고 하죠. EVM과 호환이 되는 사이드 체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블록이 쌓이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모두가 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5명으로서 검증자 집합을 픽스를 해놓은 것 같네요.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더리움에 체크 포인트를 제출해서 파이널리티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독립적인 검증자 구조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롤업 구조에 비해서 중앙화된 위험이 존재를 했고, 결국 이 폴리곤 포스에 대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GK EVM이라고 하는 L2 체인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GK EVM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레이어 2라고 할 수 있는데, 2023년 3월에 출시를 했고, 이 솔리디티에 있는 스마트 계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EVM 호환의 GK 롤업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사이드 체인과 다른 점은 이 GK 롤업
자체는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 같은 경우는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체인에서 처리를 하고 합의 구조만 이더리움에서 상속해 오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보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옵티미스틱 롤업에 비해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암호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에서 발생하는 이 7일간의 챌린지 기간이 없이 바로 출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곤 포스에서 이 GK EVM으로 대체가 됐다기보다는 이 두 개의 체인이 동시에 같이 운영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보안이 특히 중요한 같은 경우는 이 GK EVM을 사용하고 별도의 결제나 빠른 속도를 요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폴리곤 포스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두 축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핵심인데요.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2024년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폴리곤 2.0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개념 자체는 웹3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체인이 존재를 하죠. 이러한 체인을 사용자들이 이 체인 가고 저 체인 가고 이러한 절차를 겪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하나의 상호 운영 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자체만 봤을 때는 완전히 블록체인 생태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각 체인에 있는 이 제로 널리지 영지식 증명과 메시지를 한꺼번에 수집해서 이더리움에 제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DK 증명을 사용하지 않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브릿지가 없이 체인 간의 자산 데이터를 이동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모듈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릴레마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의 모순이죠. 이 보안과 탈중앙성, 그리고 속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확보를 하기 어렵다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 개의 체인이 각자의 특화된 부분을 갖고 발전을 해서 이 모듈을 쓰고 저 모듈을 쓰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집합 개념으로 넘어가는 이 차세대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L2들은 이 아비트럼, 옵티미즘, GK-싱크, 스타크넷, 베이스 뭐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체인이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 2들은 각자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저 입장에서는 어느 체인에 브릿지를 해야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개발자는 이렇게 체인별로 배포하거나 유저의 온보딩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는데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동성 파편화를 줄이고 체인 구분이 없는 UX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가 없을 때는 이 각각의 L2들이 결국 이더리움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가 이더리움과 L2의 여러 가지 이 체인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서 하나로 모아주는 통합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메인넷에서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는 개발이 돼서 이미 가동 중에 있고 24년 상반기에 초기 버전이 공개됐고 폴리곤 포스나 GK EVM과 같은 이 자체 폴리곤 생태계에 있는 체인만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기능은 동작이 되고 체인 간의 메시지 전달이나 자산 이동을 지원하고 실제 트래픽도 소규모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난 제품이 아니라 1차 버전이 나오고 계속 확장, 개선 중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데요.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가 최종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모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즉 현실적인 난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 2끼리의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베이스와 같은 레이어 2들은 이미 자체 생태계 확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에 참여한다고 해서 얻는 것은 유동성 확대에 불과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이점이 희석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왜 우리가 폴리곤이 만든 레이어에 종속돼야 하냐라는 그런 저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점은 이 기술적인 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레이어 2마다 구조가 다르고 증명 방식이나 수수료 모델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폴리곤 GK EVM 같은 경우는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는 롤업이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지 않는 옵티미스틱 롤업이나 일반 합의 구조에서는 별도의 추상화 계층이 필요하고, 그 추상화 계층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지연이라든지 비용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해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 체인을 동시에 연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가 뚫렸을 때 전체가 다 뚫린다라는 위험이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자체가 위험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죠.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모든 암호화폐가 이 폴리곤 주도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레이어 2에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이 홀더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폴리곤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없고 아마 컨소시엄 형태나 이더리움 재단의 협력 모델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폴리곤 POS와 폴리곤 GK EVM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생태계도 개념 자체는 혁신적이고 암호화폐, 웹3 세계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거쳐야지만 이런 생태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폴리곤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34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어 있고, 분포를 보더라도 테더 USD와 서클 USD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월간 사용자 수도 약 39만 명대로 최근 들어서 실사용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 사용자도 이미 390만 명, 거의 4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USD 역시 테더보다 이 서클 USD가 이 폴리곤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월간 액티브 어드레스가 약 90만 명에 해달하고 있고, 이 누적으로 봤을 때는 4,600만 명의 활성 주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후반기부터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이 폴리곤은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존재감이 이미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크립토 결제 네트워크가 이미 이 폴리곤을 기반으로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디파이가 아니라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이미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전통 결제사 협업이 맥락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일리 유저 수나 이 토탈 유저 수, 그리고 지갑 수도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누적으로 봐도 이 기울기가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3년 이후로 약간 기울기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폴리곤의 이 사용자 수나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TVL은 토tal 밸류 락이라고 해서 폴리곤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이 자금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계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초창기에 출시를 했을 때 폭발적으로 이 TVL이 늘어났다가 그 이유는 약간 소폭 감소되어 있고 있는 추세에서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적으로는 약 12억 달러 정도가 이미 이 폴리곤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K EVM과 관련된 TVL은 이 레이어 2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죠. 레이어 2의 TVL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TVL과는 다르게 실제 이더리움의 사용자들이 이 폴리곤 레이어 2를 사용하고 있는 규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약 3천 달러 정도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약 15만 명 정도가 이 GK EVM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어 2 치고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 꾸준히 2025년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L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이 GK 싱크나 스타크넷과 같은 전통적인 레이어 2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와 주요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 텐데,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이야기해 드릴 이 소식은 이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의 핀테크 업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법인은 이 스트라이프 결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핀테크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드리고
폴리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 2010년 아일랜드 출신 두 형제죠. 이 패트릭과 존 콜리슨이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이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저보다 5살인가 4살 정도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고, 왼쪽에 있는 이 패트릭이라는 이 사람이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형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너무 불편해서 온라인 결제를 하려면 마치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돈을 지불하려고 다시 은행을 갔다 와야 하는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직접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이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사이트에 내장되어 있는 결제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PI가 있기 때문에, API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를 단 코드 몇 줄만 넣으면 그 웹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전자지급 모든 이런 결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이미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이 스트라이프를 통해서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쇼피파이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미 스트라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말을 다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제 창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아마 다른 해외 업체에 있는 해외 결제를 사용했을 때는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스터카드나 비자 이런 신용카드 업체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핀테크 업체가 비자나 마스터에 있는 이 결제 모듈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편하게 모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프는 이미 결제 게이트웨이 시장에서 페이팔과 같은 거의 탑티어 플레이어에 속해 있고, 현재 2023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온라인 시장 결제 점유율이 약 15에서 2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0개국 이상 수백만 개의 기업이 이 스트라이프를 사용하고, 스타트업 그리고 사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나 구독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는 사실상 1등 선택지로 자리가 잡혀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페이팔보다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핀테크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트라이프가 이미 서클 USDC와 관련된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결제 업체 중에 최초로 대규모로 도입을 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스트라이프에서는 이 서클, 즉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확산을 주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거죠. 페이팔과 이 스트라이프가 이 암호화폐 결제에서 양대 산맥으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결제가 스트라이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이 온보딩 채널로서 이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빠른 확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이 스트라이프의 의미는 무엇보다 글로벌 결제 게이트웨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곳에서 결제 인프라로 쓰이고 있고, 여기서 이 서클 USD 결제를 지원했다는 것은 곧바로 많은 서비스와 쇼핑몰이 손쉽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서클 USD, 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설치하고 브릿지를 하고 또 온체인을 송금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스트라이프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 소비자는 일반 결제와 동일한 UX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와 같은 편리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스터카드, 비자와 같은 이런 대규모 결제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결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폴리곤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미 스트라이프는 이 폴리곤 체인 기반의 USDC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죠. 물론 폴리곤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표에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베이스 기반의 USDC, 서클 USD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죠. 결국 이것은 폴리곤이 결제나 실사용 분야에서는 강력한 채택 지표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스터카드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마스터카드 아티스트 엑셀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그냥 결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티스트 엑셀레이터는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이 마스터카드 웹3 아티스트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 즉 가수나 음악인,
크리에이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나 웹3를 활용해서 직접 팬과 연결하고 NFT 그리고 토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마스터카드가 이런 걸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마스터카드도 전통 금융사에서 벗어나서 엔터테인먼트나 음악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스터카드가 결국 폴리곤을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속도 그리고 초저가의 수수료를 자랑을 하면서 이 폴리곤이 NFT 발행이나 이 팬과의 소액 트랜잭션에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결국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가스비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폴리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 POS 구조, 지분 증명 합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내러티브와 결이 맞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광범위한 파트너십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나이키나 스타벅스, 레디카 같은 이런 대형 브랜드 NFT 프로젝트가 폴리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레퍼런스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웹3 아티스트 엑셀레이터는 결국 NFT를 발행해서 팬과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팬은 NFT를 구매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아티스트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특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래가 빠르고 글로벌 팬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례는 금융사가 문화산업에 참여하고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로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플리곤은 결제형 체인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더해서 엔터테인먼트나 문화, 웹3 체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웹3 자체를 음악, 아트 같은 대중산업에 확장시키는 브랜드와 블록체인 협력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젠 발표를 다 마쳤고 결론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곤 포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사이드 체인은 여전히 구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활발히 온체인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봤고 이젠 GK 레이어 2로 전환이 돼서 더 보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기사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인프라가 실제 채택을 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 POL 전환과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는 결국 완성만 된다면 체인 간의 유동성과 스테이킹을 통합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가 완성이 된다면 모든 알트코인은 폴리곤 기반으로 재패가 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아직 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가 완벽하게 적용이 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곤은 초당 10만 TPS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채택할 수 있는 지표나 이 TVL이 부족한 상황이고 결국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고 결제 거래액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레이어의 발전 개발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폴리곤도 레이어 2 브릿지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베이스와 같은 기존 전통적인 레이어 2와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것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폴리곤과 관련된 기술적인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보시고 거시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의 확신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